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아니겠죠. 예정되어 있는데 발표를 늦게 했다고 봅니다.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9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간다고 합니다. 극동 러시아, 그러니까 이 북한과 국경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한다는데요. 여기서 기조연설을 하고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러시아를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과거에 몇 번 갔습니다.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거는요, 극동 러시아, 즉 모스크바로부터 9,000 km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러시아의 완전 변방이라서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군사기지로서 역할을 했죠. 극동 러시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련의 한마디로 이 동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지 역할이었지, 경제적으로나 인프라나 이런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된 이후에도 이 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정상적인 차가 별로 없고요. 한국에서 그냥 뭐 동네 마을 버스나 한국에서 다니던 80년대 버스들이 블라디보스톡에 다니고 있고, 차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일본에서 건너간 중고차들이고, 제가 여기를 자주 다니던 한 10몇 년 전에는 당시에 주변에 석유하고 가스가 땅에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일본에서 정유된 석유를 땡겨 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개발해서 그 땅에 깔린 석유나 가스를 대량으로 일본이나 한국, 중국으로 파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극동 러시아 지역에 살린, 캄차카 이 지역에 연해주 일대 지하에 가스나 석유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인프라가 전혀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이고,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나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푸틴과 그 측근들에게 장악이 되어 있고, 이 개인적인 과두 재벌들은 전부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속에서 러시아가 동방경제포럼을 하는 이유는요, 이거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러시아에 인프라 시설을 하게 해서, 극동 러시아에 그걸 가지고 자기 돈 안 들이고 남 돈으로 시설을 하게 해서 자기들의 석유와 가스를 팔아먹는 것, 그것이 러시아가 동방경제포럼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주요 국가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CIS라고 과거 러시아에 속했던,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이 가고 그러죠. 여기에 한국 대통령이 가서 기조연설을 하고 푸틴을 만난다, 이 회의에 참석한다. 뭔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과거 소련에 예속된 위성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주로 오고 주변 국가들이 장관급이나 가는 나라에 한국이 가는 회의에 대통령이 간다? 이거 딱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대미관계가 위기인데, 이 대미관계의 위기에서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하는 한마디로 러시아 변두리 회의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고 푸틴을 만난다? 뭐가 있으니까 저러겠죠. 대통령이 막 다른 나라의 행사에, 지방에서 하는 행사에 찬조 출연하는 거 봤습니까? 러시아 에너지 산업부 장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이 동방경제포럼과 관련해서 극동에서의 큰 투자 프로젝트를 갖다가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장관은 새로운 매장지의 개발과 가동, 운송, 항만, 전력 관련 인프라, 그리고 석유와 가스를 가공하기 위한 현대적인 신규 하이테크 단지의 건설 등이 극동의 주요한 과제들이다.
그래서 이번 이 포럼의 주제가 뭘 건가 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유례없는 이 위기에서요, 대미 외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북미 간에 지금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미 관계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있으며 신뢰가 거의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과의 관계는 대통령의 오른팔 문재인이 트럼프를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오른팔 잘렸지만은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ICBM을 쐈는데 전화하는데 열흘이 걸리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러시아를 간다? 이것이 미국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거 뭐가 있다라고 할 텐데 뭐가 있는 게 뭔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에 조그맣게 났는데요. 8월 21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북방경제위원회는 북방 국가들과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남북 통일 기반을 구축하자. 근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 북한 경제협력위원회죠. 이름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자, 위원장은 러시아의 특사로 갔다 온 요즘 남북러 가스관에 꽂혀있는 송영길 의원을 지명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 송영길 의원은 지난 5월달에 러시아를 특사로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협력 비전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이제 남북러 가스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은 지난 7월 달에도 철도, 천연가스, 북극항로 수산업 전문가들 13명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수산업, 농업, 시베리아 자원개발, 천연가스관 한반도 연결사업, 아시아 슈퍼그리드, 전력이죠. 전력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러 협력 사업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꾸려진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조직이네요. 자, 그러면서 각 분야에 25명의 민간위원을 꾸리고, 그리고 정부 어느 부서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 강력한 권한을 이렇게 부여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다는데 위원장이 송영길이고 지금 내정됐다는 거죠. 경제보좌관이 청와대 간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첫 업무가 9월 초 한러 이 경제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하는 푸틴과 문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결실을 가져오겠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러경제협력위원회, 그리고 이 3차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물밑으로 지금 송영길이 지난달에 가서 내용은 거의 합의를 해놨을 거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남북러 가스관을 추진하겠다고 아마 러시아 측과 이 합의를 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지난 6월 말에 송영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6월 21일 연합뉴스에 9월달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이 갈 거다. 청와대에서 가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방문단 구성은 다음 달에 논의를 할 것이다. G20에, 이때는 G20 하기 전이죠. 푸틴을 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미요,
G20 갔을 때 7월 초에 이 이야기 합의 다 했고 송영길이 바람 다 잡고 왔고 그리고 송영길이 G20 끝나고 다시 한번 갔다 왔고 이번에 문 대통령은 사인하려고 간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북러 가스관은 그야말로 이것이 북한의 핵 폐기 없는 상황에서 추진된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이나 우방에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이 에너지를 세일가스 오일이 한참 터져나오는 미국이 아니라 남북러 가스관을 만들어서 러시아 쪽으로 에너지 종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정학적인 안보와도 심각하게 관련되면서 향후 한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종속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어리석게 추진되다가 되지 못한 부분은 그 가스관을 까는 막대한 비용을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관한 기타 인프라 시설들을 만드는 부분을 한국이 다 투자하고 러시아가 북한 영토 내부에서 이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 가스관을 관리한다. 즉 그것이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시설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사람은 갈 수 없다. 그래서 한 1, 2km마다 가스관 잠금 장치가 있는데 북한이 뒤틀리면 잠가버리면 개성공단처럼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공사나 이런 데 한국이 일체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한국은 돈 내서 러시아가 가스 팔아먹는데 일조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그냥 땅 밑에 있는 가스를 한국 돈으로 개발해서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팔아먹고 또 저들 똘마니 북한에 또 가스 공짜로 주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삼조지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하다 해서 당시에 추진이 안 된 겁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 연결하고 철도 연결하고 전력 연결하고 뭐 도로 어쩌니 온갖 계획을 북한한테 들이밀다가 결국은 너무나 심한 날강도 같은 요구를 해서 되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실세 이강재 등이 이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무슨 이런 이야기들을 해대다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 러시아 철도청 에너지 게이트를 만들었죠. 사건 터졌지요. 사고만 치고 끝났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충고하면요. 미국하고 관계 정리하고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요. 이거 하려면 뒷돈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다 떼야 될 건데 북한이 아직 핵이라는 ICBM이라는 카드를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북한에 줄 선물, 조공품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게 미친놈들이지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남북러 가스관을 만든다면 북한이 진짜 우리는 핵 포기해, ICBM 포기해, 다시는 침략할 생각 없어. 그리고 너네들의 북한에 투자한 재산 우리가 다 보장을 해. 그리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 개성공단 사태는 다시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를 갖다가 그래도 저는 지정학적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되고요. 한국은 미국과 에너지에 대한 특수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세일가스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하고 얽히고 거기에 또 북한을 연결시키고 러시아에서 에너지 갖고 오면요. 블라디보스톡에 에카 천연가스 터미널 인프라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실어서 동해안으로 갖고 오면 됩니다. 왜 그걸 북한으로 관을 심어서 갖고 와요? 어마어마한 시설비를 투자하면서요. 몇백 킬로를요. 그리고 북한이 잠그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나라 지금 또 하나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제 장담컨대 이 사업은 안 될 거고요. 이 사업으로 깜빡 몇 명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